안녕하세요. 지표로 보는 시장 해설의 권혁태입니다. 2022년 8월달 첫 번째 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중요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레드북 소매 판매 지표가 있었는데요. 소매 판매가 계속 쭉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겠지만 아직 소비를 위축시킬 만한 요인이 미국 경제에 없습니다. 소비를 위축시키려면 일단 개인의 가계에 소득이 줄어야 되는데 지금 소득이 줄 이유는 거의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락이 되어서 물가도 좀 내려가고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내년 초면 될 것으로 지금 봤었는데 점점 더 정상으로 돌아가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별로 안 좋은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케이스 실러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일단 얘는 고점을 찍은 것 같죠. GS는 고점을 찍고 월 단위로 약 1.3%로 상승했으니까 시즈닝 어저스트먼트까지 다 끝난 거니까 증가세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일은 당분간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일단 모기지 금리도 그렇고 연방정부위원 연준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2.5까지 올라갔죠. 이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을 급하게 하는 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에 보시면 소비자 자신감입니다. 소비자 자신감인데 일단 물가는 높고요. 도너츠 한 개 9,000원이고 햄버거에 그렇게 하면 몇만 원씩 하니까 당연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나면 결국은 쓸 돈이 별로 없어지니까 소비자들도 자신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신규주택 판매입니다. 신규주택 판매는 벌써 한 달을 제외하면 약 6개월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택시장도 얼어붙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주택 판매 역시 호황기 수준, 여기 보시면 이런 호황기 때마다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수준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가 다음에 또 금리를 상승할 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전 분기나 전 기준에 대비해서 퍼센트가 이렇게 변동률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좀 약간은 에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건수를 직접적으로 하는 걸 보면 거의 평균하게 알 수가 있죠. 확실하게 평균 수준입니다. 호황기 평균 수준. 여기서도 역시 이렇게 보면 침체는 없는 거죠. 다음으로 내구재 주문인데 내구재 주문이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이게 침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계속 오래도록 버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계속 주문한다는 것은 뭔가가 사회 간접 자본이나 이런 쪽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 하여간 장기적으로 뭔가 필요한 장비들이 계속 주문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니까 경기가 또 여기도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상품 수지를 보시면 미국이 무역 수지가 상품 수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제 결국 무역 수지가 적자폭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결국 미국 GDP가 소비가 내 자체 내부적으로 소비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GDP가 전분기 대비로 당연히 좋아지겠죠.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난 28일 날 새벽 3시에 나왔던 금리를 0.75%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준 금리가 2.5%가 되었습니다. 2.5%가 되면 이제 지난번 2019년 그때쯤에 최고 금리랑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금리로 따지면 그러면 결국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 역전이 나타난 이유도 물론 이런 거지만 잠재 성장률이 회복이 소폭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금리를 계산하는데, 적정금리를 계산하는데 좀 이렇게 뭐 정확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쉬운 얘기는 아니죠. 어찌되었든 최대 한도로 성장을 한다고 하면 이 정도로 금리가 이제 적정금리 근방에 왔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결국 뭐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하고 물가가 높은데, 여기 나와 있는 적정금리와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 경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뭐 잠재성장률이 크게 변동하는 지표는 아니지만 여기서 만약에 어떤 성장률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그때 이제 침체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생산성과 GDP가 향후에 이런 침체를 보는, 이게 침체인지 아닌지를 보는 중요한 지표의 기준 지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실업수당은 뭐 똑같습니다. 원래 안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계속 보기는 봐야 하거든요. 다음 주에 또 전체 실업률이 나오고 하니까 페이롤 데이터도 그때 나오거든요. 아무튼 현재로서는 실업수당 청구권으로만 보면 크게 나쁜 건 없습니다. 이 정도는 뭐 옛날엔 아주 좋았다고 주식이 펑펑 뛰던 때도 있었거든요. 지금과 같은 완전 고용률 상태에서 이 정도 올라간 거는 뭐 다들 괜찮다고 봅니다. GDP입니다. 2분기 연속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왔죠. 이건 뭐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PMI 수치가 떨어지면 결국 기업 실적 떨어지고 GDP 하락으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기술적 지표는 이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나왔으니까 침체겠죠 뭐. 근데 실물 경제는 전혀 다른 거죠. 인플레이션과 이런 시중에 남아도는 유동성 때문에 실물 경제는 여전히 호황입니다. 주택도 그렇고 임금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의 이런 침체냐 아니냐 이런 걸 결정하는 뭐 기관들이 언급을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실물 경제는 전혀 침체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워낙에 높이 올라간 수치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온 것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13번 핵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입니다. 이게 핵심 코어니까 음식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개인 소비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도너츠 한 개에 9,000원씩 한다니까 뭐 할 말 다 한 거겠죠, 미국 쪽은. 그리고 개인 소비 물가 지수, 이건 연단입니다. 여기는 이제 음식과 에너지 가격이 포함되어 있죠.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는 올려야겠고요. 지금 그래서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에너지 가격도 좀 내려오고 있는데, 여름 지나고 겨울이 되면 난방료까지 써야 하기 때문에
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물론 상황은 도움이 되겠지만 글쎄요, 어떻게 전쟁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니까 빨리 끝나기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를 보시면 주가는 이제 좀 조정받고 행보할 걸로 봤는데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기까지 금리 결정을 앞두고 소폭 내렸다가 아니 소폭이 아니라 약 2% 내렸다가 목금 통해 가지고 되게 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파월의 멘트가 제일 큰 역할을 한 거죠. 금리를 조절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변곡점을 찍고 이제 상승 쪽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침체는 확정이고요. 결국 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 유가가 120달러 찍고 지금 뭐 거의 100달러 밑으로 내려와서 행보를 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6월달 물가지수는 좀 개선되어 나올 거고요. 물론 그렇게 나왔다고 이게 추세적으로 파월이 얘기한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120달러대에서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뭐 파월이 금리를 상승을 조절하겠다고 했던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요. 이번 주도 이제 상승으로 보는 이유도 다 그런 거죠. 다음 주는 실물경제 선행지표인 PMI와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페이롤 데이터라서 어찌되었든 시장은 지난 몇 주 동안 말씀드렸던 변곡점을 지나 다시 상승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금리를 인상할 것만 아니라면 주구장창 결국 시장도 이제 올라가겠죠. 그리고 기업들 실적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나빠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EPS는 당연히 하고 EPS 대비 시장의 지수는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계산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까지 반등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